좋아요, 구독.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올 초만 해도 이 많은 증권사들이 상저하고 장세를 예측했었잖아요. 뭐 기업들의 실적도 다소 부진할 거다. 또 여기에 금리 이슈도 있었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연초 랠리를 시작으로 지금은 이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 원장님은 하반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처음에 우리 상저하고란 얘기 많이 했죠. 네네. 그래서 뭐 높을 고자를 썼다가 또 한 3월 달에는 높을 고자가 아니라 고생스러울 고자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맞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시장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게 원래 하반기 이 리포트들은 6월 달 돼야 나오거든요. 네네. 6월 뭐 좀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게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는 하반기 전망, 수정 전망이 4월 달에 나와요. 네네. 그때는 한치 앞도 못 볼 상황인데, 근데 올해는 5월 첫 주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시장의 예측 경로가 이탈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 2,577로 끝나고요. 네. 6월 첫 주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2,600이 이제 도파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전망을 이제 대폭 지금 뭐 증권사 리서처들이 지금 뭐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를 이제 상반기를 보면 특징은 하나예요. 어떤 게 악재에 있을까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뭐 나쁘더라도 뭐 저거 하고 뭐 그다음에 금리 인상 뭐 계속 뭐 하겠다는데도 뭐 하고 그러면 맞아요. 그만큼 하단을 단단히 만들 수 있는 기초들이 뭐 이제 발생을 했다 보시고요. 이상한 현상들이 많았죠. 뭐 가까운 5월 달을 보면 셀인 메이. 그 5월 달에 전략이 먹고 뭐 팔고 떠나라 그랬는데 팔고 통하지 떠났으면 않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통하지 않았어요. 5월 달에만 해도 3% 넘죠. 그다음에 가장 뭐 상반기에 눈에 띄었던 건 1월 달에 뭐 광풍이었죠. 네. 8.4%를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두 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 1월 달에는 외국 자본이 6조 원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4조 원 이상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이 모멘텀의 역할들을 하면서 갔는데 뭐 상반기가 끝날 쯤에서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면서 2차 전지의 광풍을 잘 마무리해 주면서 갔는데 과연 이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이제 상반기를 지난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뭐 우리 저 코로나 뭐 이럴 때는 뭐 맞추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보고서들 다 나오고 저도 작년도에 사과문 썼어요. 그랬는데 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악재 반응을 안 하고 하는데 전 세계가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지표가 뭔지 아세요?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 한국의 수출 동향입니다. 네네. 이거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부를 정도로 또 얼마 전에 6월 수출 지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10일마다 이제 실적 보고를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국가기관이 대한민국 통계청입니다. 뭐 이제 초순에 또 일일날 이 지표가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무조건 나와요. 근데 전 세계가 바라보면서 이걸 선행 지표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선행 지표가 우린 이 뭐 탄광성의 카나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풍향계가 되냐면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올라가면 전 세계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수출 증가율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변화들이 생긴 거예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작년 5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둔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6월부터는 기저효과로 해서 올라가겠네. 대한민국 주식,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모든 걸 다 첫 번째로 나타내는 지표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 그다음에 흑자의
큰 폭의 상승률인데 드디어 목전에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을 봐서 사실 1월 달에 지금 들어온 외국 자본이 6조고 5월 달에 4조 들어왔는데 5월 달에 4조 들어온 거는 뭐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100% 우리나라의 수출의 전환점을 보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들어온다는 것들을 보시면 네. 이 상저하고의 어떤 패턴은 좋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유난히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게 OECD의 한국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네. 야, 뭐 기분 좋은 소식 오늘 많이 전하네요. 23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 날개짓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보면은 지금 밴드는 2,200에서 3,000이 가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안 내려가고 다 지지선을 단단하게 지금 뭐 구축해주는 숫자가 2,500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하반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2,500 밑으로는 안 나간다. 3,000이 갈지 안 갈지는 뭐고는 우리가 이제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뭐 올 여름에는 백두산 정복해야지. 2,744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산 높이가 그럼 2,700은 한번 뚫어야지. 뭐 이런 등등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욱 좋은 뉴스는 이런 게 있을 때는 항상 누군가가 앞에서 향도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엔비디아부터 이제 반도체가 딱 채를 잡고 나가는. 그래서 방향성을 잡으면 주도주도 있고요.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선행지수 지금 상승 반전됐고요. 그럼 상반기는 굉장히 좋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건 뭐 그건 전망이고 어디서 이런 힌트를 얻었냐면 네. 사실 국내 이제 운영업계를 이제 우리 잘 봐야 되는데요.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오를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들 이제 콧방귀 낀 이 아주 뭐 잘 나가는 유명 펀드 매니저들이 삼전을 미리 매수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잘난 체 한 거죠. 그때 다 잘난 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진짜로 뭐 독주 현상을 하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크 지수들이 못 쫓아가요. 그거를 지금 굉장히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런 운영업체에서 더 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지수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주면서 그쵸.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려서 1월 달에 외국인 순매수가 6조 들어오고 5월 달에 4조 들어왔으면 6월, 7월 달에 좀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지금 중국에서 네. 돈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 흐름이 지금 탈중국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 자금이 과연 한국으로 여의도로 향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심이 되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온다면은 굉장히 또 우리가 좋은 하반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좋았던 5월과 6월을 보내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적의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인데 방아쇠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방아쇠를 엔비디아가 빵 땡겨주니까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오고 트리거구나.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떤 트리거들이 나올 건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시장 그동안 잘 쌓아왔던 것들을 그렇죠. 조금 더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신데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성을 가져다줄 요인 중에 가장 주목할 변수를 뭐라고 보시나요? 다가오는 하반기도 FOMC도 있고 네. 당장 8월에 잭슨홀 미팅도 주목해봐야 되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6월에 있을 FOMC는 벌써 더 주식시장에서 그쵸. 일단 소화를 해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동결. 저도 동결로 보고는 있는데 네. 요즘 들어서 조금 또
오르는 게 아닌가, 올리는 게 이제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조금씩 뭐 꿈틀꿈틀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거 반대 의견들 내시는 분들이 좀 있고 뭐 그러지만 하여튼 동결이 지금 유력하죠. 맞아요, 80% 맞아요. 이상이 지금 되는데 사실 뭐 과거에 어떤 이런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크거나 또는 경제 위기 때 가장 핵심적인 회의를 했건 거는 네. 미국 8월 달에 FOMC에서 잭슨홀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아주 역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거기서 기준점이 돌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변수를 8월 달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거기서 진짜로 FOMC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 사실 금리를 이 방향을 변환된 거는 항공모함이 바다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휙 못 돌아요. 그렇죠. 천천히. 크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말해줄 수 있는 게 잭슨홀 미팅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뭐 그렇다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금융적인 문제, 미국의 어떤 은행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 CFD로 발굴했던 미수 채권하고 부동산 PF가 굉장히 지금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갑니다. 네. 또 거기다 전셋값이요. 이 전셋값이 우리 또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2021년이 네. 가장 6월 달이 전셋값이 고점이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또 어떤 금융 부동산 시장의 이제 모습들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를 꼭 여쭙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네. 선진국 뭐 MSCI 지수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논쟁은 많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찬성하는 그럼 쪽입니다. 찬성해야 유입이 많이 되고 네네. 사실 우리도 제도적으로 이제 시장도- 가야 되고 뭐 공매도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뭐 네. 등등 하는데 일단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인데 이게 6월 달에 또 한번 이 들었다 놨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의 전체 랠리가 사실은 실물 경기하고 조금 뭐 괴리됐다는 평들은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금리의 어떤 조정 경로에 따라서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잭슨홀 미팅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안정적으로 채무 상환을 네, 맞아요. 했습니다만은 채무 한도를 협상을 끝냈다는 것은 지금부터 뭐다? 미국은 2024년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금리를 인상하고 뭐 채권을 발행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 지금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숫자들은 네. 뭐 주거니 받거니 지금 앞서건 뒤서건에서 48대 46 또 네. 그게 거꾸로 되는 부분들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정치적 계절이 다가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주식에 뭐 불편한 그쵸. 진신들을 갖고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보셔야 되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라는 차원에서 봐서는 중국이 좀 회복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뭐 그래서 거기가 회복이 되면서 자금의 어떤 흐름의 부분들이 오고 근데 네. 정치적 계절이 오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얘네들이 맨날 싸움 바둑질이에요. 네, 최근에 또 마이크론 이슈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냉랭하잖아요. 네. 마이크론 이슈는요. 우리 이제 삼성전자에 진짜 어떤 큰 선택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네, 맞아요.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처해졌죠. 국내 네. 기업들도. 네. 어쨌거나 지금 중국에서 자금들이 이탈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5, 6주간에 지금 국내로는 순유입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시의 업하는 트렌드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차거래 잔고 네. 이 금액이 증가가 돼서 무슨 얘기야? 대차 잔고는 이게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이제 허가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사실 공매도하고 공매도 대기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게 이제 63조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에서는 강력한 우상향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준비는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반대도 있고 이 찬성도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어떤 변화의 초기에 초입에 들어온 것은 맞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만은 초입에 진행할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는 어떤 종목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대세를 읽으셔야 돼요. 이것이 흐름을 또 따라가는 게. 확대되는 장세인가 축소되는 장세인가 이 장세를 못 읽으시면요 진짜로 크게 놓치십니다. 그래서 장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잖아요. 이거 뭐 장세가 뭐 어떻게 되고 딱 하나만 여러분 기준점 놓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은 수출이 전환점을 갖는다든가 흑자폭이 늘어날 때 항상 후 6개월 동안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지금 1일 3강을 하실 게 아니라 1일 3 수출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 보시고 저녁 보시고 그다음에 절대로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정부기관인 대한민국 통계청이 1일, 10일, 11일, 21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수출 통계 꼭 보시고 거기에 참조를 해서 가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안전하면서 수익성 높은 부분들로 갈아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